사람은 누구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떠나간 사람, 돌아오지 않는 기회, 그리고 이미 끝난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흘러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이미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억에 내가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위에 서서 앞으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붙잡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부분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위로에 불과합니다. 이미 흐르기 시작한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더 큰 힘으로 떠밀려 갈 뿐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잡아서 지켜낸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놓아버렸을 때 오히려 더 편해졌던 경험은 없었습니까? 사람은 종종 착각합니다. 붙잡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붙잡는 것은 본능이지만 놓는 것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손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잡으려면 먼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려놓는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기회도, 감정도 모두 그렇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대상에 의해 흔들리지만 놓는 순간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 결과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살아가라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은 떠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은 사라져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시작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멈춰 있다면 놓아야 할 때입니다. 삶은 계속 흐릅니다. 내가 붙잡고 있든 놓아주든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흐름을 거슬러 힘들게 갈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갈 것인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은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흘러가는 것을 알고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끝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 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한 것, 이미 느껴본 감정은 비록 아프더라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는 순간 낯선 상태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옳지 알 수 없는 상태,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 불확실함이 사람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선택하면서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고 사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대입니다.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대는 시간을 붙잡아 두지만 현실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기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미루고 이미 지나간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왜 그때 놓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간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붙잡는 또 다른 이유는 미련입니다. 미련은 단순히 아쉬움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 그 가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이 사람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붙잡고 있는 동안 삶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생각과 감정은 이미 지나간 곳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움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때로는 후회도 남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만, 놓고 나면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끌려다니는 삶과 바라보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통제할 수 없지만 후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그리움이 오면 그리움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계속 붙들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놓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고 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놓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뒤에 놓겠다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치면 결국 미래도 잃게 됩니다. 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끊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또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떠오르는지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장면처럼 두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생각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끌려가지만 점점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계속 같은 자리, 같은 환경, 같은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에 빠진다면 그 시간에 다른 행동을 넣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합니다. 빨리 잊고 싶고, 빨리 아무렇지 않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금방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다른 형태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바꾸면 훨씬 편해집니다. 완전히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씩 영향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고 생각할 여유가 많을수록 과거에 머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를 채워야 합니다.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삶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흐름에 맞춰 살아갈 것인지.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국 삶은 단순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다가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가지 분명한 방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더 많이 가지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안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쥘 수 없게 됩니다. 손에 힘을 주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힘을 빼고 흘려보낼 줄 알면 필요한 것만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감정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힘든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이미 떠난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이미 지나간 순간을 계속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것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과거로 향하지만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의 차이가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나를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것이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삶을 가볍게 살고 싶다면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덜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지만 내려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낼 줄 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도 오래 붙잡지 않고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상황도 과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눌려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선택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결과도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붙잡고 살 것인가, 흘려보내며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감정을 키울지, 어떤 기억에 머물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붙잡는 쪽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감정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시간은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